나와 똑같은 사람, 즉 도플갱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섬뜩한걸요? 짐살라빔, 음파음파, 사이코로 마무리된 레드벨벳의 더 리브 페스티벌 속 숨겨진 비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환상의 나라에서 벌어진 꿈만 같은 잔혹동화. 레드벨벳의 더 리브 페스티벌입니다. Zimzalabim, zim, zimzalabim, zim, zimzalabim, zim, zim. 몸이 기억하는 대로.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더 리브 페스티벌은 레드벨벳이 준비한 음악 페스티벌로 짐살라빔, 음파음파, 사이코로 이어지는 총 3부작 프로젝트입니다. 페스티벌의 이름인 리브는 레드벨벳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레드메어 콘서트에서 공개된 로봇의 이름으로 꿈과 환상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즉 이번 페스티벌은 화려하고 꿈만 같은 환상적인 축제임과 동시에 꿈과 환상에만 존재하는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리브는 누구일까요? 누구냐 너? 리브의 정체는 콘서트 VCR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리브는 멤버들을 꿈과 환상 속으로 이끄는 존재로 리브의 탈을 쓰고 멤버들의 꿈을 설계했던 이는 바로 아이린이었습니다. 결국 더 리브 페스티벌에서 아이린은 페스티벌의 주최자이며 멤버들을 꿈과 환상 속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인물입니다. 아이린은 왜 멤버들을 꿈과 환상 속으로 초대한 걸까요? 따라해봐. 뭐더 필요해? 발매 당시 웬디의 목소리로 녹음된 더 리브 페스티벌 오디오북이 트랙별로 공개되었는데요. 그 속에는 이번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북을 듣고 동화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이코 앨범 자켓이 오즈의 마법사를 차용했다는 것은 다들 눈치채셨죠? 오즈의 마법사 속 뜻밖의 모험을 하게 된 도로시와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이번 3부작의 세계관이 짜여진 게 아닐까요? 다시 오디오북으로 돌아와서 오디오북은 짐살라빔, 음파음파, 사이코 순서로 공개되었는데요. 반면 챕터 1의 이름은 사이코. 곡이 발매된 순서와 오디오북의 챕터는 전혀 다른 순서입니다. 오디오북의 챕터를 따라가다 보면 사이코, 음파음파, 짐살라빔, 즉 발매 역순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디오북 챕터 순으로 해석할 예정입니다. 더 리브 페스티벌의 시작은 바로 사이코인데요. 사이코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디오북의 첫 번째 챕터, 사이코에서는 태양과 달이 꼭 껴안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껴안다가 상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지만 사이코의 가사를 보면 우린 전부 알고 있어 한 사이야. 그리고 또 껴안아. 아무래도 태양과 달이 사랑에 빠진 거겠죠? 하지만 태양과 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타나는 시간대가 다른 존재들이기에 그들의 만남은 더욱 사이코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태양과 달이 껴안는다는 것을 읽었을 때 개기일식이 떠올랐는데요.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부정적인 징조이며 세상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즉 사이코는 균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뮤비 속 멤버들이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조이가 예리를 가두고 슬기와 예리의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서로를 의심하여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린은 이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것이 멤버들 간의 균열이 아니라 레드와 벨벳의 균열이라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태양과 달처럼 레드와 벨벳은 도플갱어와 같은 존재로 공존해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드벨벳은 데뷔부터 레드, 벨벳 컨셉으로 나뉘어 진행해왔고 그 컨셉의 상반된 모습은 같은 인물들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레드와 벨벳이 대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떠오른 뮤비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안 룰렛입니다. 러시안 룰렛의 뮤비에서는 멤버들이 서로에게 위험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러를 뮤비가 레드와 벨벳 간의 첫 대립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이코에서 벨벳이 비밀스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라면?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an to you.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작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아시나요? 이 작품에서 거울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으로 체스판은 앨리스의 새로운 모험 장소로 표현됩니다. 사이코에서도 거울과 체스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거울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것처럼 벨벳 멤버들도 거울을 통해 레드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리의 티저를 보면 체스판이 레드와 벨벳의 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 뮤비 속 벨벳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인생, 꿈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벨벳이 준비한 계략은 바로 꿈만 같은 곳, 환상의 세계인 더 리브 페스티벌에 레드를 초대하고 그들을 영원히 꿈과 환상의 공간에 가두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뮤비 속 조이는 멤버들 간의 균열을 만들고 벨벳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꾸미는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 순백의 옷을 입은 아이린은 재봉틀에 손을 다치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평화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린은 초반에 다른 멤버들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에서 레드의 모습을 마주하고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표정으로 변화하며 엔딩을 장식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린 역시 레드를 환상의 나라 더 리브 페스티벌에 가두기로 결심하고 초대장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이코는 이처럼 벨벳의 시점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이코 뮤비는 블랙스완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멤버들이 한 적이 있죠. 블랙스완은 욕망과 시기, 질투, 그리고 상대의 위로 올라서겠다는 감정선이 뚜렷한 작품입니다. 레드를 향한 벨벳의 질투가 담긴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시기 질투가 아니라면 애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와 벨벳은 사이코와 같은 사이니까요. 더불어 저번주 음악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코는 벨벳 컨셉의 곡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이야기는 벨벳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이코가 벨벳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면 음파음파는 레드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벨벳의 초대장을 받은 레드의 이야기, 음파음파에 집중해볼까요? 벨벳의 초대장을 받은 레드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음파음파가 레드의 모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 차를 타고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모험은 평소와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의 탈출, 일탈을 뜻하는데요. 레드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비가 내려 레드는 여행지가 아닌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뮤비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음파음파 뮤비 속 멤버들은 이전 활동들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덤덤, 아이스크림 케이크 뮤비에서와 같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하는 멤버들의 모습, 행복에서 멤버들이 했던 헤어 브릿지 색의 의상들까지 음파음파는 레드의 지난 활동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파음파에서 지나온 활동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벨벳의 계략이었습니다. 오디오북을 살펴보면 바다가 리브에게 장난을 친 후 사과의 의미로 마법 같은 풍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마법 같은 풍경은 레드의 지나온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즉 레드는 바다가 보여준 풍경을 통해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다는 누구일까요? 음파음파 뮤비에서도 사이코와 같이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숙소 안에 있던 아이린이 벽장이 열리자 또 다른 아이린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벽장 속 아이린은 모래사장에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 마법 같은 풍경은 레드를 현혹시키기 위한 벨벳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속 바다는 벨벳이며 초대장을 보낸 벨벳은 레드가 최종 목적지까지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레드벨벳의 동상이몽, 레드는 비록 벨벳의 계략이긴 하지만 환상을 봄으로써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시금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드벨벳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면 레드의 최종 목적지는 그들의 가장 처음이었던 행복이 아닐까요?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다면 음파음파에서 벨벳의 계획은 성공한 것 같네요. 행복을 향한 여정에서 마침내 벨벳이 초대한 페스티벌에 도착한 레드. 여기서 짐살라빔이 축제의 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살라빔은 수리수리 마수리와 같은 의미로 마음 깊이 담아둔 꿈을 펼치는 주문입니다. 사이코와 음파음파에서 벨벳 멤버들과 레드 멤버들 각자가 마음 깊이 담아둔 꿈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들은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플갱어를 3번 마주치면 죽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3부작의 완결인 만큼
도플갱어인 레드와 벨벳 둘 중 하나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짐살라빔에서는 도플갱어인 레드를 더 리브 페스티벌에 가두려고 하는 벨벳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레드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벨벳은 더 리브 페스티벌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길을 안내하고 매표소에서 티켓을 나눠주고 롤러코스터를 운전하는 등 레드를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인도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레드를 가두기 위한 함정이지만 초대된 레드 멤버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티타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려한 놀이공원 속 재미난 놀이기구들과 형형색색의 불꽃놀이. 더 리브 페스티벌은 겉으로 보기에 레드 멤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허울 좋은 울타리에 빠져버린 레드 멤버들. 그리고 후반부의 뮤비를 거꾸로 돌려보면 레드를 태운 롤러코스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던 중 불꽃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레드는 벨벳이 계획한 잔혹동화인 더 리브 페스티벌에 갇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리브 페스티벌 3부작의 실질적 피날레인 짐살라빔에서 레드가 놀이공원에 갇히며 벨벳이 승기를 잡았는데요. 벨벳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한 걸까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레드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레드벨벳의 다음 앨범이 기다려지네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짐살라빔 음파 사이코까지 레드벨벳의 더 리브 페스티벌을 총정리해보았는데요. 레드벨벳 멤버들이 준비한 페스티벌 즐거우셨나요? 레드벨벳의 다음 앨범 컨셉은 궁예하는 기획안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꿈만 같던 페스티벌에서 깨어날 시간이네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창을 두드리는 사람 어느새 난 너를